더 글로리 포스터에 보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특히 초록 구두가 제일 많이 보이는데요. 6짝인데 구두는 2짝이 한 켤레이니까 3명의 구두예요. 박연진 문동은 최혜정의 구두죠. 거기에 박연진의 딸 예솔이도 엄마의 초록 구두를 신은 장면이 있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것은 문동은은 왜 초록 구두를 신고 있었을까와 문동은이 왜 예솔이를 가리켜 박연진이 제일 아끼는 고데기라고 했을까입니다. 설마 아무리 복수극이지만 이렇게 귀엽고 무고한 아이를 상대로 복수하면 공감받기가 어렵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것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초록 구두는 박연진. 초록 구두는 그 자체가 박연진을 뜻합니다. 고급지고 쨍한 색의 초록 구두는 하도영이 박연진에게 준 생일 선물이었죠. 박연진의 엄마는 돈이 많고 인맥이 넓지만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박연진의 아빠와 이혼한 것을 보면 그 아빠도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박연진이 하도영과의 결혼으로 사회적 지위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죠.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퍼스트 클래스로 등급이 상승하게 된 셈입니다. 기상캐스터이고 남편은 재평건설 사장 세상 귀여운 예솔이까지 둔 박연진은 명품 초록 구두처럼 겉으로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네요. 하도영 엄마가 예솔이가 태어났을 때 구찌를 입히면서 박연진에게 말하죠.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예솔이를 키우라고요. 돈이 많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솔이가 좋은 학벌과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자신도 하도영을 그렇게 키웠을 것이고 그런 덕인지 하도영은 GQ 1월호 17페이지 같은 느낌을 풍기는 나이스한 CEO가 되었네요. 물론 나이스한 개새끼이기도 합니다. 하도영의 엄마가 주여정의 엄마처럼 인품까지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반면에 박연진은 고등학교 때 다른 애들을 괴롭히면서 놀기만 했어요.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을 것 같죠. 본인 능력 없이 부모만 믿고 양아치 짓하는 전재준 같은 애들이랑 어울리면서요. 고등학교 때보다 가진 것이 더 많아진 박연진은 지켜야 할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초록 구두로 손영호를 살해함으로써 그 세계는 23년 3월에 나락으로 갈 예정입니다. 최혜정의 초록 구두. 최혜정도 런던 비행에서 산 초록 구두가 있습니다. 세탁소집 딸에게는 과한 지출이죠. 하지만 박연진이 신고 있던 그 초록 구두가 꼭 가지고 싶었을 거예요. 핸드폰에 전재준을 재준이라고 저장해 놓은 거 보셨나요? 틈틈이 재준이에게 호감을 표시하지만 어림없죠. 재준이는 유부녀인 박연진과 아직도 만나고 있어요. 온갖 시중을 들면서 그 무리에 겨우 끼어 있는데 여전히 박연진은 넘을 수 없는 저 커튼 너머에 있습니다. 오히려 간격이 더 멀어지고 있죠. 하도영은 최혜정의 이름조차도 기억 못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어요. 박연진은 최혜정에게 시기, 질투, 선망의 대상입니다. 불행히도 최혜정은 초록 구두를 신고 비즈니스 클래스가 아닌 나락으로 갈 예정입니다. 문동은의 초록 구두. 문동은도 초록 구두가 있습니다. 시에스타에서 만난 손영호가 신어만 본 것이라는 구두를 계속 신으라고 하죠. 자기 가게나 마찬가지라고요. 저렇게 비싼 걸 17년 만에 만난 첫사랑도 아니고 자기가 괴롭히던 애한테 준다고? 의아스럽긴 했습니다. 처음엔 허세 좀 부리려고 신고 있으라고 했다가 문동은이 시에스타가 다 자기 것이 될 수도 있는 뭔가 센 이야기를 알고 있다 하니 그대로 신고 가게 했을 수도 있죠. 원래 문동은이 신고 있던 구두는 검은색으로 아무런 장식도 없습니다. 그것이 복수만을 위해 17년을 묵묵히 준비해온 문동은의 세계죠. 이제 검정 구두에서 초록 구두로 바꿔 신음으로써 복수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 첫 길을 손영호가 열어주었네요. 손영호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박연진의 악행들을 밝혀내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초록 구두를 신은 문동은은 엄마 박연진이 주인공인 우화를 들려주러 거꾸로 철봉에 매달려 있는 하예솔을 찾아갑니다. 하예솔의 초록 구두. 시터가 위험하다 하는데도 예솔이가 박연진의 초록 구두를 신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엄마의 목걸이를 걸어보면서 엄마의 드레스도 다 입을 거라고 하죠. 빨리 커서 엄마처럼 되고 싶다고 합니다. 예솔이는 박연진과 전재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죠.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서 이렇게 맑고 순수한 아이가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동은의 첫 번째 복수 대상이 되었던 담임은 결국 자신의 자랑이었던 아들에 의해 죽게 되죠. 아무리 연로하신 아버지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아버지의 평판으로 자신이 장학사가 되는 길이 망쳐진다고 해도 아버지를 죽일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는 있겠지만 흔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담임은 문동은이 팔에 화상 자국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지 멀쩡하게 걸어다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죠. 거기에 폭행까지요.
돈을 얼마나 받아먹었길래 이럴 수 있나요? 경찰서에 문동은의 보호자 자격으로 오잖아요. 학교 담임 선생님은 학생의 보호자이기도 한데 보호해야 할 문동은을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들을 도우며 오로지 자신의 근무평가에만 신경 쓰죠. 덕분에 근정훈장 수상자가 되었네요. 이런 삶의 태도를 아들이 은연중에 배웠겠죠. 문동은 말처럼 담임을 죽인 건 자기 자신인 게 맞는 것 같아요. 박연진의 엄마는 어떤가요? 같은 반 학생을 잔인하게 폭행하고 윤소희를 죽인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박현진 보고 오히려 몰렸다고 말하잖아요. 없는 애 하나 어쩌지 못해서라는 말도 하죠. 도덕심 같은 것은 전생에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박연진이 왜 저렇게 되었는지도 알 것 같죠. 박연진이 예솔이에게 말합니다. 비싼 보석, 비싼 시계, 비싼 백, 비싼 차는 무겁고 비싼 코트, 비싼 드레스, 비싼 구두는 가볍다고요. 엄마를 닮고 싶어하는 예솔이에게 물건의 등급을 나누듯이 사람들도 괴롭힐 대상과 잘 보여야 하는 대상을 나눠가며 세상을 보여주겠죠. 이대로 예솔이가 큰다면 또 다른 박연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행히 예솔이의 발은 아직 작고 말캉합니다. 학교에서 누가 괴롭히지 않았냐고 뜨거운 걸 몸에 대지는 않았냐고 묻는 박연진에게 뜨거운 걸 몸에다 왜 대 너무 나쁘다라고 대답하는 예솔이입니다. 예솔이는 실수로 우유를 실내화에 쏟아서 맨발이 됩니다. 문동은이 오기 전 예솔이의 발은 뒤에 걸려있던 그림이 상징하는 것처럼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이 섞여있는 박연진의 체육관 같은 곳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동은이 담임이 된 그곳은 부모의 직업 재력 인맥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동은의 체육관입니다. 문동은의 체육관에서 예솔이는 위험한 초록 구두를 벗고 그 말캉한 맨발로 맑고 선하게 커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자란 예솔이는 죽었거나 혹은 감옥에 가 있는 엄마가 주인공인 우화를 담담히 들으며 엄마를 닮은 기상캐스터가 아닌 좋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제일 무서운 존재인 예솔이가 엄마가 괴물이었다고 생각하고 감히 그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이 박연진에게는 가장 큰 벌이 될 수도 있겠네요. 신이 박연진을 도우면 형벌 문동은을 도우면 천벌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박연진이 복수를 당할 시즌2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김은숙 작가는 구두가 초록색인 이유는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주위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작가가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처음 의도는 없었다 해도 서양 문화에서 녹색은 선과 악의 색으로 생명 희망을 뜻하면서도 무질서 악마를 뜻하기도 한다고 하니 더 글로리의 주제와도 맞닿아 보입니다. 다음엔 나이스한 개새끼 하도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연진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을 때 문동은은 도박이었는데 얼마나 좋던지라고 말하죠. 하도영과 관련하여 도박이라는 대사가 2번 나오는데 박연진과 하도영의 결혼에 문동은이 개입했을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